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지방 소멸을 막을 가장 강력한 해법, 바로 교육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역시 교육 예산을 2배 넘게 늘리며 교육 발전 특구를 통한 지역 살리기에 사활을 걸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 사업을 갑자기 조기 종료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막 성과를 내기 시작한 동두천의 교육 실험이 멈춰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봇을 코딩하고 인공지능 AI를 배우는 교실. 아이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납니다. 민선 8기 들어 동두천시가 교육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은 모두 710억 원. 민선 7기보다 2배 넘게 늘린 규모입니다. 지난 2024년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확보한 국비가 든든한 마중물이 됐습니다. 새싹 돌봄교실과 안심 셔틀버스 같은 맞춤형 정책이 쏟아지며 학부모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동두천 교육사업에 급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교육부가 3년 기한이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조기에 강제 종료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정식 특구 지정을 전제로 장기 계획을 짜왔던 동두천시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다양한 지역 사업들을 발굴도 하고 그다음에 추진을 하면서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는 사업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 이제 정착 중에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교육특구 사업이 종료가 된다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그 기존 사업들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그래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열악한 시 재정 여건상 돌봄교실과 AI 교육 같은 핵심 사업들의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교육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백년 대계라며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은 교육 현장에 극심한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가 일몰이 됐을 때 국비와 지원받는 사업이 없어졌을 때 우리 시가 이걸 시비를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저희도 일몰시킬 것이냐, 요거는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동두천시와 함께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북부 다른 지자체들도 고민이 깊은 상황.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종료하고 올해 전국 40개 지자체를 교육혁신 선도 지역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두천시는 교육혁신 선도 지역 공모에 응모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동두천시가 찾은 해법이 바로 교육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행정 탓에 어렵게 틔운 교육의 싹이 채 피지도 못하고 시들 위기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인천시가 6일부터 약 2주간 민선국이 출범 첫 집중 업무 보고를 실시합니다. 이번 업무 보고는 민선국이 핵심 추진 과제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특히 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종합 토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시는 이를 통해 현장 밀착형 실행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본청 실국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소방본부, 주요 사업소,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순차 진행됩니다. 박종혁 제10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이 집행부와 적극 소통해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선출된 박 의장은 6일 오전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포부를 밝혔는데요. 박 의장은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며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이 소홀하진 않겠냐는 취재진의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시의회의 집행부 감시와 견제는 당연한 것이라며 집행부와 적극 소통해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노태손, 문세종, 석정규 시의원 등 제10대 인천시의회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들도 함께했습니다. 제9대 김포시의회가 지난주 개원과 동시에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원내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야 의석수가 같았던 지난 8대 의회에선 갈등과 파행 때문에 지역민들까지 걱정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제는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9대 김포시의회 김계순 신임 의장을 만나 의정 활동 계획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장, 그리고 의장, 그리고 단순히 여대 야소가 아니라 4명이나 많은 거대 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큰데요. 일단은 김포 시민들이 민선 8대 때 왔던 답답함들, 교통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정치화되고 정치화 안에서 경쟁하고 견제하고 중심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라는 것들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힘을 실어줘서 빠르게 시민들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나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함께 할 계획이고요. 그러나 견제 없이 무조건 다 옳다 그러다라고 갈 수는 없고요. 저희는 견제와 감시에 대한 부분을 해줘야지만 올바르게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 다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기대심이 컸고 애타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뭔가가 될 거라는 기대심이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나 또 신설역이 아시다시피 저희 통진역도 공약화했고요. 김포경찰서역 그리고 또 제 지역구인 풍무 2억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예산 문제라든지 등등 많은 고민을 함께 좀 논의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예타됐다라고 해서 바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그리고 시와 관계 부서와 저희 의회가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 목소리 최대한 반영해서 옆에서 열심히 도울 계획입니다. 8대 때는 사실 7대7 동수라는 숫자에 힘 논리로 많이 되고 또 의회에 대한 기능이 좀 많이 사실 부재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매일 싸우는 모습 그런 부분에 치중이 많이 돼 있었었는데 그런 경험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오히려 교육이 됐다라고 보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지방 의회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논의하는 과정에 목소리도 높여줄 수도 있고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강약 조절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민선 9대 때는 논의하는 과정은 다양해지고 다채로운 얘기는 나눌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결과로 성과로 보여지는 그래도 의원님들의 선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험들이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바라보는 정책 방향이라든지 지금 민선 9기 때 어떠한 성과를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적극 동의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4년 동안 얼마나 지켜질지는 저희 의회가 수시로 체크하고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인수위에서 저희가 보니까 골목골목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 애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 의회도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그런 골목골목 하나하나 다 챙기려고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 병상수급 문제로 엮여있는 인하대 병원 문제라든지 그 역시도 우리 김포 시민들이 교통 문제뿐만이 아니라 의료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 기대심이 있고 빠르게 추진됐으면 할 수 있는 바람이 있어서 그 역시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요. 그 문제가 차질 없이 계획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그리고 병상수급에 걸려있는 인하대 의료 문제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말씀하고 가장 많이 말씀하신 교육하고 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하나하나 좀 챙겨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10대 동두천시의회가 지난 3일 시민회관에서 개원식을 열고 4년 임기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열린 소통으로 미래를 열어간다는 구호를 내건 이번 개원식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시민들이 참석해 새롭게 출발하는 의회를 축하했습니다. 임현숙 신임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시민의 불편이 의회의 질문이 되고 삶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집행부와의 상생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의장단을 포함해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10대 동두천시 의회는 오는 7일 첫 정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섭니다. 제10대 은평구 의회는 6일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뽑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윤경 의원이,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박성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앞으로 2년간 은평구 의회를 이끌어갈 신윤경 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더 낮은 자세로 주민의 행복을 위해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원칙을 지킬 때 비로소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와의 국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건전한 견제와 대안 제시를 아끼지 않되 상생과 협치의 파트너십을 발휘하겠습니다. 박성도 부의장도 의원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의회 내부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든든한 가교가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단 구성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며 이날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된 무기명 투표에서 신윤경 의장은 전체 의원 19명 가운데 18표를 얻어 당선됐고 박성도 부의장은 16표를 받았습니다. 은평구 의회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장과 재무건설위원장을 선출하고 8일에는 운영위원장 선거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뒤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10대 양천구의회 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이모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양천구의회는 개원회의를 열고 4선인 이모견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18명의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투표에서 임 의원은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지지를 얻어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은 기권했습니다. 이모견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고 의원 간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화합의 의회를 만드는 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의장으로서 의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며 민주적이고 공정한 의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와는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구정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상생의 협력 관계를 단단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제10대 의회가 국민에게 신뢰받고 동료 의원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다시 한번 저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평구의회가 6일 본회의를 열고 김환연 구의원을 제10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부의장은 여명자 구의원이 맡게 됐는데요. 김환연 부평구의회 의장은 52만 부평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대안 제시에 충실한 의회를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부평구의회가 구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이번에 선출된 부평구의회 의장단은 오는 2028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6일) 오전 9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도로에서 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7명이 탑승해 있었는데요. 이 중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부천시가 올해 말까지 부천대장 제1, 제2도시 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에 대한 투자 제안을 접수하고 우수기업 유치에 나섭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기존에는 최근 3개년 매출 가중평균 4,500억 원 이상이었던 기준을 3,500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정밀기계, 친환경 기후테크, 미래차, 바이오 헬스,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산업 분야 기업입니다. 투자 대상은 대장산단 내 산업시설 용지 11개 필지로 기업이 선택해 제안할 수 있으며 부천시는 사업계획과 기술 역량,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주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부천시는 오는 11일부터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합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인 요금이 1,650원으로 200원 오르고 청소년은 1,160원으로 150원, 어린이는 830원으로 100원이 오릅니다. 부천시는 인건비와 연료비 상승으로 마을버스 업계의 운영 부담이 커지자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최소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부천시가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열린 제29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됐으며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합니다. 신설된 조항에는 청년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그 외 위원회는 5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천시는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위원회 구성 시 청년위원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천시의 우호도시인 일본 가와사키시 대표단이 교류 30주년을 기념해 최근 2박 3일 동안 부천에 방문했습니다. 가와사키시 대표단은 이번 방문에서 협력 교류 증진 확인서에 서명하는 한편 제30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하고 부천 루미나레 동화몽 등을 관람했습니다. 또 부천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와 폭염 대응시설 견학을 비롯해 기후환경 포럼 참석을 통해 다양한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1996년 우호도시 체결 이후 30주년을 맞아 마련된 공식 교류 행사였습니다. 경기도 양주시가 오는 19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참가해 양주 해암사지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알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유네스코 회의에서 양주시는 백스코 행사장에 해암사지 홍보관을 마련하고 최신 AI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생생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주시는 대한민국 대표단 자격으로 본회의에 참가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오는 2029년 세계유산 본등재를 위한 발판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오른 양주 해암사지는 현재 등재 국제 절차의 초기 단계인 예비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인천시가 로보컵 2016 인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는데요. 전 세계 45개국 364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행사에는 국내외 관람객을 포함해 약 24,200명이 방문했습니다. 특히 인천대학교는 산업자동화리그에서 1위를, 인하대학교는 가정서비스리그에서 4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